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선 비용일 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으로 응답하라. 기존가보다 최대 60% 이상 저렴하여 요양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인다.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네, 여러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강의 5차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인 거 아시죠? 그리고 가장 많은 궁금증을 이제 양산해내는 시간이거든요. 결과 영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분율에 대한 것인데 일단은 진료 영역 결과 첫 번째 지표명이 뭐냐면 욕창이 새로 생긴 거래요. 말 그대로 새로 생긴 건데 그런데 그 새로 생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산출식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표명인데 지표명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름 해석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산출식으로 나와서 이게 결과값으로 도출되는 거라 이거를 보시고 이 해석에 대한 거 자세한 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기로 같이 보시면 분모를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분자에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모값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걸 분자로 넣기 때문에 분모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해당 월 평가, 전월 평가 이런 단어들조차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7월이에요. 해당 월이 6월이라고 하죠, 그냥. 예를 들어서 아니요. 해당 월이 8월. 그러면 전월 7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8월, 7월로 얘기할게요. 자, 8월, 7월에 모두 평가를 받는 환자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당연히 7월, 8월에 다 있는 분이겠죠. 환자분 중에. 자, 그랬을 때 7월에도 고위험군이었고 8월에도 고위험군인 분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알겠어. 7월, 8월에 다 있었던 환자분인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고위험군의 7월에도 고위험군, 8월에도 고위험군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기준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체위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욕창 생기지 않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하는데 이제 보통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시간에 한 번 체위 변경을 하죠. 자, 그랬을 때 혼자서 체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체위 변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웬만하면 많이 도와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이상이라는 거. 그럼 대부분 이런 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행위 발생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위 변경 쪽에서 고위험군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거나 앉는 행위를 할 때요, 여러분들 또 역시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도구를 잡고도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부축해서 완전 도와줘서 상당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단어가 모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행위 발생 안 한 거는 다 그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옮겨 앉기. 이 의자에서 이 여자로 예를 들어 앉았는데 그 의자를 앉을 때 역시 상당한 도움, 부축을 받은 저희가 전적으로 거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어떤 분들은 거의 안아서 들어 옮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방 밖으로 나올 때 상당한 도움을 필요할 때 이제 도구 갖고도 안 되는 경우 이제 우리가 인력이 도와줘야 되는 경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제 전적인 도움인 거죠. 부분적 도움이 있고 전적인 도움이 있는데 부동으로 치면 이제 전적인 도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한 대상자를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자 보시면 그러면 7월 8월에
모두 고위험군인 환자가 있었죠. 이런 분들 꽤나 나올 거예요. 특히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 묻고자 하는 게 이거라 그랬죠. 분자. 자, 그러면 자, 여러분 7월에 중요한 거는 7월, 8월에 다 계셨던 환자분인데 고위험군이었어요. 근데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7월에는 욕창이 없었어요. 그런데 8월에 해당 월 평가,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 해당 월에 그 환자가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겼대요. 자, 욕창은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가중치 높은 구간 16 그 구간 있잖아요. 개선된 환자, 욕창 개선된 환자에서 자세히 할 건데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이면 1단계 이상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욕창이 없었는데 발적이 없었어요. 계속 장시간 유지되는 발적이 없었는데 생기면 1단계 욕창인 건데 자, 그 1단계 욕창부터 해당이 돼서 포함을 해서 뭐다? 여기에 넣는 거죠. 자, 이런 환자분들 많다 그랬죠. 보통 7월, 8월 다 계셨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들 꽤나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원래 있었던 욕창은 안 되고 7월에는 없었는데 8월에 새로 생긴 욕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요 환자를 넣고 곱하기 100. 요렇게 산출식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 요 두 가지인 거죠. 그쵸? 요거 먼저 분모를 먼저 챙기고 그 분들 중에서 이분들을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분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에서 새로 생긴 환자, 새로 욕창이 생긴 분 요게 요 내용이거든요. 자, 이전 평가 이후에 새로 발생한 욕창. 여기에 지금 압박성 궤양. 다른 말로 하면 요게 존재에 따라서 존재의 여기 여부.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면 새로 생긴 환자. 당연히 없으면 새로 생긴 그런 해당되지 않는 환자겠죠. 메디공부 저가 의약품. 자, 그러면 요거 좀 자세히 지금 분자에서 지금 지표 명도 그렇고 분자에서 뭐라 그랬죠? 전월에 그러니까 없었던 환자가 그러니까 7월, 8월 얘기했는데 7월에 욕창이 없었던 환자가 8월에 생긴 경우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1단계 이상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1단계 이상은 이게 욕창으로 봐야 되나 욕창으로 보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뒤에서 또 다른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짚어드릴 텐데 전원 환자를 되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욕창의 경우입니다. 욕창의 경우는 전원 환자가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보자고요. 욕창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왔다라고 하면 우리 병원에서 했던 그 전달에 예를 들어 지금 해당 월은 8월인데 그 전달에 7월에 해당되는 그 7월의 평가를 우리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우리 병원 환자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오는 환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새로 생긴 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욕창은 우리가 체위 변경해주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서 포함시켜도 의미가 있지 않다. 무의미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것들을 넣은 거거든요. 이 문구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그게 사실 통계값이 흔들려요. 진정한 의미가 흔들리기 때문에 전원된 환자, 욕창에 있어서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지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욕창에 한해서 욕창이 있는 상태에서 왔다. 그럼 우리 병원에서 욕창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전 병원의 차트를 보니까 전 병원에서도 전원한 병원에서도 욕창이 있었어. 그러면 그건 새로 발견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가한 게 없기 때문에 뭐예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는 요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관련 기준이 있고 앞에서 관련 기준이 있고 이 상세 기준이 여러분들 관련 기준만 체크하고 상세 기준을 넘어가시다 보면 또 요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기준에 대한 것들은 꼭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압박성 궤양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새로 발생한 욕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걸 따로 가지고 왔는데, 자, 7월, 8월 말씀드렸죠? 7월 평가 이후에 8월에 새로 발견된, 새로 발생한, 없었는데 새로 생긴 욕창. 다른 말로 하면 압박성 궤양. 우리가 압박성 궤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되게 생소하시나요? 욕창이란 단어로 워낙에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압박성 궤양이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초보이신 분들은.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우리가 체크를 할 때 평가 구분에 2번 평가인 경우 없음으로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고, 이제 요게 중요하죠. 욕창 또는 압박성 궤양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자, 여러분 세 가지. 우려성 궤양, 허혈성 궤양, 말초 신경병증 궤양. 요거는 뭐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진단명에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끝까지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교육 자료가 잘 돼 있긴 하는데요, 여러분. 심표현 교육 자료가 잘 돼 있고 이제 기준도 여러 가지 이제 되게 하이 퀄리티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교육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리스트 가지고 있거나 환자평가표는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고, 병원마다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디테일을 챙겨 계시던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새로 생긴 욕창,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이 뒷부분의 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단권화라고 하는데, 단권화를 해가지고 매번 볼 때마다 그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동안에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6개월분을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매번 펴보잖아요. 근데 매번 펴볼 때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 흩어진 내용들은 간과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로 단권화를 시켜서 매번 볼 때마다 한눈에 한꺼번에 체크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적정성 평가를 할 때 보통 이제 좀 병원마다 다르게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호부장님이 총괄해야 하는 병원은 좀 드물긴 하지만, 이제 병동마다, 섹션마다, 간호단위 관리마다 그 담당자를 따로 둬가지고 그렇게 겸임으로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그 부서나 어떤 그 해당 층에서는 좀 이런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되게 좀 완벽하게 평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유닛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그 천차만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 뭐냐면, 같은 회의석상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제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나는 4층 수간호사다, 5층 수간호사다. 그러면 제가 이게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데 모여서 이 기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병원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한다, 이런 교육 내지는 위원회 회의 같은 걸 소집해서 다 열어서 같이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갭이 좀 좁아져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5차 시 평가 지표 가장 중요한 결과 영역 쪽에 이제 첫 번째 강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분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